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를 터는 남자. 그런데 로봇의 습격.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던 척 수습합니다. 이 음흉한 로봇의 정체는 뭘까요? 폴은 천재소년입니다. 차에서 공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느 영화들처럼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근처를 둘러보니 주변 이웃들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로봇인 비비, 주인공 폴이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놀라 자빠지게 되죠. 신문 배달 중인 톰을 만나게 됐습니다. 비비를 소개하다가 CPU를 그냥 뽑아서 자랑하네요. 사람이면 뇌를 꺼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힘도 좋고 자가 충전도 가능하죠. 폴은 고등학생 나이지만 대학에 조기 입학돼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연구실도 배정받는 특출난 인재. 정원 관리를 하던 중에 만난 이웃인데요. 야, 좋냐? 그런데 폭력의 흔적. 아쉽게 짧은 만남이 끝나고 맙니다. 실망하는 천재소년. 얘기를 들어보니 샘의 아빠가 망난이었고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앞집의 아줌마는 대문은 잠근 채로 여차하면 샷건을 들이대는 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동네 양아치들. 시비를 걸지만 소중한 것을 잃을 순 없으니 일단 후퇴합니다. 그리고 폴의 집에 인사온 샘. 하지만 아빠가 쫓아와선 그녀를 연행해 갑니다. 그날 밤 소름 끼치는 아빠의 횡포.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다행히 악몽이었습니다. 폴은 직접 강의를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비비에게 공을 주었는데 그만 앞집 아줌마네로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상한 아줌마지만 샷건 앞에선 공손해야겠죠. 결국 분노를 느끼는 비비. 시체의 뇌에 전자회로를 연동시키는 데 성공했고 박사님도 놀랍니다. 샘은 오늘도 아빠에게 맞았군요. 이게 가정폭력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할로윈 날에 한껏 신난 친구들. 탐이 뭔가를 하자는데 바로 샷건 아줌마 집의 벨티. 어려운 자물쇠는 비비에게 맡깁니다. 최첨단 미세한 기술이군요. 성공. 신나서 들어가는 비비를 꺼버립니다. 당당히 들어가는 샘. 드디어 벨티. 그런데 당황한 그들은 대문을 두고 숨어버리는데요. 스스로 부팅된 비비가 집으로 향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비비. 그리고 결국 아줌마의 떡배에 처참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비를 잃고 보름 후 추수감사절 저녁을 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집에 바래다 주는데요. 한 3m 정도? 달달한 뽀뽀 후에 귀가합니다. 그런데 자고 있던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내내 폭력을 휘두르던 알코올 중독자 아빠는 결국 이런 사태를.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는 쓰레기.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샘은 뇌사 판정을 받고 맙니다.
24시간 지켜본 후에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군요. 여친의 죽음을 지켜보기 힘든 폴. 무언가 떠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친구 탐을 찾아가 도와달라 호소하는데요. 샘을 구할 방법은 바로 안락사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먼저 엄마를 재워야 하는데요. 섞어야지. 1시간 반 남은 상황. 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땡겨졌답니다. 돌발 상황 발생. 병원으로 출발하는데요. 탐의 아버지가 경비원이었기 때문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왜 1시간 땡겨졌나 했더니 딸이 깨어나면 범행이 들킬까봐 얼른 끝내려는 쓰레기 아빠의 결정.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결국 숨을 거두는 불쌍한 샘. 전원을 차단해 어수선해진 틈을 타 샘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죽은 채로 실려 나온 상황. 그리고 폴의 야매 수술이 이어집니다. 죽은 그녀의 뇌에 비비의 CPU를 이식하는 거였죠. 생체 반응을 이끌어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란 예상. 또 놀라 자빠진 탐. 어쨌든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단 창고에 그녀를 숨기는데요. 엄마가 아직도 못 깨어나는데 설마. 그냥 숙면이었군요. 비비가 파괴된 빚을 갚은 거라며 찜찜하게 떠나는 탐. 이식된 전자두뇌가 작동되고 사상 최초 디지털 좀비가 탄생했습니다. 사라진 시체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고 그녀에게 가보는 폴. 지켜보고 있던 건 바로 나를 죽인 원수. 그녀를 겨우 진정시킨 후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날 또 사라진 좀비 여친 샘. 아빠는 찌는 듯한 열기에 잠에서 깼는데요. 보일러실을 가보니 엄청난 열기, 그리고 웬 술이. 비비의 손 모양을 한 샘이었습니다. 끝까지 사과는 안 하는 쓰레기 아빠. 결국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 없으므로 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불에 타는 그녀의 아빠를 숨겨놓습니다. 일단 그녀의 방에 가둬놓는 폴. 점점 수습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샷건 아줌마. 바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평소 행실 덕에 무시당하고 말죠. 그때 다시 시작된 최첨단 미세한 자물쇠 따기. 경계해보지만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대포할 슛. 이렇게 샘의 원수, 비비의 원수에게 각각 복수를 완료했습니다. 악몽을 꾸게 된 폴. 자신의 다락방에 그녀를 가두는데 금방 2건의 살인이 드러나게 됐네요. 이쁜 척해도 소용없거든. 이 소식을 듣자 또 놀라 자빠지는 탐. 다음날 문을 뜯고 나온 그녀는 로봇 춤을 추다가 사진을 발견합니다. 난 대체 뭐지? 에잇! 울고 있는 그녀를 보자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기절 매니아 녀석이 신고를 하겠답니다. 땡땡이 친 것도 들키고 샘을 폴과 만나게 하지만 잔뜩 쫄아버린 탐. 폴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기어이 신고하러 떠나려는 그때 직접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비비. 그녀의 뺨을 때리자 폴마저 공격하고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 디지털 좀비.
그녀를 따라가던 중에 불량배가 다시 시비를 걸어옵니다. 위기의 순간 들리는 목소리. 그녀는 또다시 도망치게 되네요. 엄청난 피지컬. 한참을 찾았지만 다시 그녀를 발견한 곳은 창고였습니다. 폴을 바라보는데 비비와 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자아. 하지만 그때 추격해온 경찰. 결국 그녀는 포위당했습니다. 폴이 위험하다고 느낀 그녀는 그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만. 또다시 숨을 거두며 상황이 종료됩니다. 며칠 후 진짜 사망이 확인된 영안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다시 찾아온 폴을 맞이한 것은 바로 1986년작 컴퓨터 인간 데들리 프렌드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시체 소생을 접목시킨 디지털 좀비의 탄생. 감독은 나이트메어의 거장 웨스 크레이븐입니다. 감독과 각본가는 어른들의 추악한 면을 부각시킨 잔잔한 느낌의 SF 스릴러를 만들고 싶었는데 84년에 나이트메어로 데이트를 쳤다는 전적을 알게 된 다른 제작자들의 입김이 들어갔고 영화는 점점 누더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트메어 같은 고어한 연출과 장면을 넣으라는 압박이 가해진 결과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자극적인 꿈, 살해 장면 등이 추가로 촬영됐다고 하네요. 최초 편집본에는 이와 같은 주인공 커플의 감정선이 깊어지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독은 제목 자체를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로 고려했지만 앞서 말한 제작자들의 입김은 웨스 크레이븐식 호러로 몰고 가길 원했고 거의 모든 포스터와 홍보물에서는 로봇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목도 데들리 프렌드로 마치 정통 호러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갔네요. 조니5나 쇼핑몰, 엘리미네이터 등의 로봇류 영화와 흐름이 흡사한데 포스터에서조차 제외당하다니 비비가 성격이 더러워질 만도 하군요. 이렇게 감독 스스로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었다는 평을 내릴 만큼 처참한 결과물이 나온 탓에 개봉 당시 흥행과 평가는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컬트적인 느낌에 열광한 팬들로 매니아층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이 영화는 프렌드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영화와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대부분의 설정과 이름이 같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영화보다 대여섯 살 어리고 샘은 뇌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를 빼내 소생시키는 설정입니다. 농구공 살해씬도 원래는 욕조에 익사시키는 등 영화보다 전반적으로 덜 잔인한 게 특징이네요. 소설 버전의 샘은 몸이 썩어가는 진짜 좀비처럼 묘사되는데 발이 쥐에 뜯겨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엔 주인공들이 사랑을 깨달으며 죽게 되는 결말로 좀 더 감성적인 엔딩을 맞습니다. 샘이 기괴한 로봇으로 탈피하는 결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앞집 샷건 아주머니는 구니스에서도 등장한 악당 여사님이었고 디지털 좀비 샘은 바로 지난주 마네킹2의 제시였습니다. 16살이었던 크리스티 스완슨의 영화 데뷔작이었다고 하는데요. 로봇 좀비 연기를 하면서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당시에 최선을 다해 재밌게 촬영했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찝찝해진 기분을 비디오 버전 심쿵 장면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프로 작가분의 센스 넘치는 팬아트를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행복해 보이는 올카 가족이 너무 보기 좋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추석 특집 주성치 영화입니다. 안녕.